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 개장까지 2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오늘 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0포인트 위에서 시작하냐 아래에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좀 개념 자체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경기 지표가 잘 안 나왔죠. 그리고 미국 또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알코아도 그렇고 성장주 바이오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일자죠. 어제 일자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최초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10%의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한 거를 좀 보면, 오늘도 그리고 우리나라 그 2분기 실적도 좀 어렵게 보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증시 자체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좀 발맞춰가지고 한 10% 정도 하락한 1997포인트에서 거래에서는 좀 시작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정윤성 PB님,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증권업종과 또한 그 반도체 업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업종들, 가장 많이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인건비 쪽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건비 쪽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운딩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업종, SK하이닉스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지만 올라가는 것보다 이익의 향상당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또 SK하이닉스가 기술력을 차별화하기 위한 반도체 증착 장비 업종들도 관심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7월 9일) 수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지수는 좀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따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2분기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도 그렇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9포인트 정도 하락한 상태에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포인트 정도 하락한 상태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반반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바닥이다. 이후에는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도 좀 많이 지대하고 있고요. 아니다. 3분기에도 안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장세에서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7월 장세에서는 수급이 주선이 되지 않겠는가. 수급에 발맞춰가지고 3분기에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 보면 증시는 올라갈 거고요. 아니다. 3분기에도 안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면, 실망감이 있다면 주가를 좀 빨리 빨아보고 있는데, 여러 군데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 통신도 빠지고 있고, 전기전자, 서비스, 철강, 대표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정밀이나 종이 목재 쪽으로는 좀 거래소 위주로 좀 시장이 올라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빠집니다. 건설, 비금속,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의 됐던 SNS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빠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종이 섹터나 의료 정밀,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수급에 발맞춰가지고 오늘 장세는 움직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하는 흐름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0.78% 내린 15,194.32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0.31%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똑같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큰 폭의 하락입니다. 1.69%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모두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한국전력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기아자동차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삼성생명도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화학도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의외로 견조한 흐름입니다. 셀트리온은 1.44%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 CJ 오쇼핑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CJ E&M은 악재가 있나 봅니다. 4%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GS홈쇼핑은 소폭 상승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네, 정희성 PB께서 업종별 분위기도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코스피 지수가 한 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업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도 키움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모두 다 하락의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업종만이 유일하게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업종도 보시겠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실적 어닝 쇼크가 보여졌었지만 오늘도 하락의 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약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마이너스 1.5%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노텍, LG전자, LG 모두 다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음식료 업종들 그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온, 농심, 삼양식품 모두 다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업종들도 대체적으로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카메라 모듈 부분과 음원 관련주들도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그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웹진이 오늘 8% 넘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투즈 소프트도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원 관련주도 KT뮤직, SM, YG 엔터테인먼트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 업체들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6% 넘게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ED 업종 그동안 좀 눌림목이었다가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3% 넘게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루멘스도 2.3%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현재 시장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양시장 모두 좀 좋지 않은 흐름이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보면 지수 자체도 안 좋고 수급도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걸 좀 안 좋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수급만 좀 놓고 보더라도 좀 보면 잠시만요. 개인 같은 경우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5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50억 정도 매도, 기관은 1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우회적으로 볼 게 투신에서 18억 정도 지금 24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투신의 매도가 어느 정도 오늘 만약에 진정이 된다 그러면 낙폭이 좀 축소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또한 개인은 33억 정도 매수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쌍그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코스닥 시장 정도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조금 지수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오늘 만약에 투신이 매수세로 전환이 좀 돼서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해준다고 치면 지수가 2000포인트를 좀 지지하지 않겠는가. 지금 10포인트 빠진 상황에서 1995포인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지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증시 자체를 놓고 본다고 치면 지금 내일 같은 경우가 옵션 만기고 금통위 기준금리가 설정이 되죠. 근데 최근에 옵션 만기 시기를 좀 보면 옵션 만기 전날 증시 변동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가 증시 변동폭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 초반에 투자하지 마시고 2시 넘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신의 매수가 살아오느냐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이나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가 아니고 순매수로 전환하느냐를 좀 눈여겨보시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환율은 7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출발 상황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70전이 상승한 1012원 6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12원 40전과 80전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1012원 7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환시장에서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원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이 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독일 국채 수익률과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미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달러에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국제 수익률 스프레드가 감소한 점과 미국과 일본 증시의 하락세를 반영하고 있고요. 경상수지 흑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달러에는 오늘 오전 아시아시장 개장과 함께 101.45엔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유로달러의 경우 유럽 경제지표의 혼조세로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뉴욕장에서 미 국제 수익률 하락을 반영하면서 1.3620달러까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품 통화들의 경우 어제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던 캐나다 달러까지 강세로 돌아서면서 모든 상품 통화들이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달러원 1개월물이 지난 새벽 여교의 시장에서 1원 이상 상승으로 마감한 것은 N1 포지션의 조정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원화와 다우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우지수 조정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다우지수 조정은 엔화에게 강세 재료로 작용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N1의 반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N1은 지난 4일 100엔당 985원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이후 반등세를 지속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100엔당 997원 수준까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국내외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 연준 FOMC 의사록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장이 기다리는 이유는 달러화가 반등할 수 있는 힌트를 찾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달러화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의사록 공개 이후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달러에는 하락세가 더욱 깊어질 경우 N1의 추가 반등이 예상되고요. 이를 통해서 달러원 역시 추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10원대 초반대 행보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CJ E&M입니다. 넷마블을 자회사에 지분 처분했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고요. 호텔 신라는 면세 한도 상향 검토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인포피아는요,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삼성전자 인수설이 사실 무근이라는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세 종목 짚어봐 주시죠. 예, 첫 번째 CJ E&M 보시겠습니다. CJ 게임즈를 넷마블에 3,537억에 넘기겠다고 공시가 된 이후로는 마이너스 5% 넘게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그 CJ 게임즈와 CJ 넷마블 통합 및 또 텐센트 등 외부 투자 유치가 완료가 되면 게임 사업 부분은 이제 CJ E&M의 이제 연결 시책에서 이제 앞으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제기됐던 게임 사업 분리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CJ E&M 우선 그동안 그 방송 부분과 게임 부분이 양날의 축을 통해서 상당히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했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게임 업종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이런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CJ E&M 당분간은 좀 하락의 부분은 오늘 시장에서도 이미 게임 사업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또한 성장성 부분도 상당히 의문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횡보 구간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 한도 상향 소식에 의해서 1.9%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도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현재 1인당 $400인 여행자 면세 한도가 상향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공청회를 통해서 여행자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내놓기로 했었고요. 우선은 앞으로도 이런 면세 한도가 상향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은 그 증권가에서 계속적으로 호텔 신라가 가장 큰 수혜다라고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향수 구입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출 이익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호텔 신라의 우상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인포피아인데요. 인포피아 어제 같은 경우는 인수설로 인해서 급등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거를 다시 제자를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6%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피인수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종가 때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지만 이것이 사실 무건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 다시 제자리를 돌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 매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우선은 그 공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늘 반영이 다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22,5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밀리기보다도 좀 횡보 구간으로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파이어테크는 애플 신제품 수혜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이나하우라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죠. 8분기 연속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으로 증가하던 회사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발표를 함과 동시에 주가는 종가상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 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가는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온과 동시에 좀 빠지는 희한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장에서도 오히려 좀 주가가 빠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측에서도 주가가 좀 빠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것을 좀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158만원 대비 조금 많이 빠져가지고 128만 9천원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 120만원 그리고 125만원대에 좀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다 보니까 주봉으로 보면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다 보니까 120만원 미만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인 주가가 150만원대부터 지금 한 20% 정도, 1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수급이 주체가 돼가지고 움직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는 13%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13%도 안 나오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IT, 삼성전자 빼고 타 IT 업종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묻혀가지고 오히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DI도 그렇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주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LG주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보고 있고 LG주 같은 경우는 58,000원대부터 급하게 8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오히려 눌림목이 왔을 때 올라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LG전자를 정확히 지금 사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한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3%, 2%대밖에 안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한 상황인데 삼성전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종목이 오히려 보면 LG그룹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테크 같은 경우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조금 눈여겨 보시기에는 매우 좋을 종목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항상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38,500원이니까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42,000원 선까지는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4% 이상 갭이 떠가지고 이미 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된 뭐 납품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뭐 오버슈팅 되고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애플의 신제품이죠. 아이폰 6가 조만간 출시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LG전자와 LG그룹주 그리고 LG에 납품하는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이폰 6 내일 출시 안 하죠. 당장 출시 안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갭을 떴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장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갭을 메우는 장세가 나온다고 치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42,000원 선이나 오면 단기적으로 5%나 10% 수익 내고 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차이나하우라는 종목이 좀 보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 때문에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서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하한가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투자하기엔 조금 리스크가 있는 뭐 위험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주들에 대해서 뭐 전형적으로 차이나 디스카운트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뭐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지금 200일선을 지지를 하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뭐 내일도 뭐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변수가 크겠지만 뭐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강력한 지지대가 1630원 이선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하한가를 간다고 치면 뭐 내일 정도에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중국주들은 뭐 불신이 가장 심하죠. 그렇다 보니 중국주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내가 안고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데 굳이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 말고도 우리나라의 증시에 상장된 종목이 1,800개 가야 되는데 굳이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 종목은 투자 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위험해 보이죠. 자,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요, 환율 수혜가 끝났다는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인트로메딕은 캡슐 내시경이 건강보험 적용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옴니텔은 카톡 모바일 쿠폰 공급 수혜 전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현대제철 그동안에 좀 반등세가 있었죠. 이런 부분은 환율 하락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좀 상승세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금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 마이너스 4% 넘게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에 따라서 완성차 실적 전망이 우선 하향 조정이 됨에 따라서 자동차 강판 부분에 대해서 이익의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었던 현대제철에도 실적에도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화 강세에 따라서 지금 한 15% 반등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완성차의 가격 하락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또 오히려 다시금 제자리를 되돌려 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철 또한 그런 제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원화 강세에 따라서 수혜주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은 또 완성차라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원화의 강세가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수혜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는 지금 계속적인 실적은 계속적으로 안 좋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이렇게 좀 침체 국면에서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유일한 철강주들의 수혜였던 원화 강세도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인트로메딕입니다. 인트로메딕 오늘 플러스 1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소장 캡슐 내시경에 의해서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의해서 여기에서 또 불난집에 또 휘발유를 붓는 격으로 굉장히 또 핫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캡슐 내시경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소장 캡슐 내시경을 비롯해서 5개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우선 그동안은 위 대장 내시경 부분은 이제 문제 부위를 확인을 하지 못하더라도 소장 부위에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는 캡슐 내시경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건강보험 필수 급여 항목으로 좀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한 130만 원에 이르는 환자 부담도 10분의 1은 이제 10만 원대로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인터노메딕은 현재 캡슐 내시경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같은 경우는 5%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그 건강보험에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매출 성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당분간에는 좀 이익단 부분이 상당히 업사이드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옴니텔인데요. 옴니텔 오늘 10% 넘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모바일 쿠폰 공급 계약 체결로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에 의해서 우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좀 얻고 있습니다. 우선은 카카오톡에다가 모바일 쿠폰을 지금 공급하는 계약을 우선 체결을 했고요. 앞으로도 모바일 쿠폰 시장에서도 이렇듯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도권을 좀 잡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쿠폰 시장은 5년 동안에 10배가량 성장할 것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이 어느 쪽이냐 카카오톡을 통해서 선물하기 특히 뭐 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벤트가 있었을 때 지인들을 직접 만나기는 좀 힘들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선물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또 오늘 좀 많이 그런 게 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옴니텔에서는 카카오톡 입점을 통해서 앞으로도 놀라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요, 3분기 실적 우려감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컴투스 역시 그동안 흐름 좋았는데 너무 올랐나 싶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웹제는 모바일 게임이 대만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LG전자 좀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 주가를 보기 전에 제가 LG화학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진핑이 내방한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으로 유가가 올라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2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가파리 올라왔다. 기대감이 좀 많이 있다 보니 만약에 시진핑이 7월 3, 4일 날 내방하고 나가고 이라크 내전이 좀 문제가 완화돼서 두바이유나 서부 텍사스유가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주가 하락하죠. 네. 이 얘기를 제가 LG전자를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기 전에 왜 말씀드리냐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낮게 나옵니다. 그나마 백색가전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5%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모바일 쪽을 좀 커버하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도 애플에 납품하는 공급량이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아이폰 6가 예상외로 5.5인치 이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두 종류로 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이 증가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55,000원부터 76,000원, 8만까지 급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 상승의 주체를 보면 일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보면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 붙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지금 상황에 좀 달라붙어가지고 좀 주가가 올라갈 거다. 내가 오늘 사면 주가가 10만 원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달라들기에는 주가가 조금 많이 저점 대비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7만 원 초반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이 정도 선까지 내려온다면 주봉상으로 21선 좀 근처까지 오죠. 이 정도 선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만약에 7만 원 선까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2분기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가파르게 상승을 해버린다고 치면 안타깝지만 놓치는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폰 6가 나올 때까지는
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우려감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안 좋아. 근데 3분기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3분기도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는 수급이 누구냐, 수급이 주체에 맞춰가지고 좀 편입하는 전략이 LG전자 같은 거는 6월에로 판단되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컴투스 같은 종목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컴투스는 비슷합니다. 뭐 일봉상으로 보면 2만원대 초반대부터 뭐 가파르게 지금 뭐 8만원 뭐 이때까지 올라오고 96,000원 이때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게임빌이랑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빌 같은 경우로 예전에 5만원대 초반까지 초반까지 상승을 했다가 38,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뭐 10만원 이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이었죠.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한다는 뭐 보도가 나간과 동시에 두 기업이 합쳐봤자 시너지 효과 없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뭐 여러 군데서 이슈 작업을 한 거죠. 쉽게 말해 작업을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결국은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보면 주가를 급하게 하방으로 내려놓은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매도 세력이 그렇게 매도를 친다 하더라도 기업의 모멘텀, 실적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기업은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인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게임빌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수급이 붙어가지고 조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타 업종,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IT 쪽에서도 크게 매출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업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가지고 있는 자금은 일정한 자금은 있는데 그 자금을 어딘가에 집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집행할 마땅한 데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IT, 삼성전자 빼고 현대차, 기아차, 노조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노조 문제 빼고 환율적인 부분 빼고 나면 결국은 내수주나 게임주 위주로, 그리고 IT 어떤 거 하나 사야 되는데 살 만한 거 없으니까 그나마 애플 엮어갖고 LG전자 사고, 이런 모습인데, 당분간은 게임빌이랑 컴투스는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하신 전략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웹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젠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게임주로 좀 엮여가지고 같은 부류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웹젠 같은 경우는 매매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인들이 조금 매수를 안 하고 오히려 매도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컴투스랑 게임빌에 대비해서는 좀 상승하는 여력이 주봉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 보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컴투스나 게임빌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 여력이 완화되지 않았나, 덜 상승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웹젠도 컴투스 같이 갈 거야 라는 생각에 바로 편입하는 전략은 좀 틀린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J ENM 같은 외의 종목들, 외의 게임주들에 대해서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준다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요, 미국 구글과 트위터 주가 하락세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고요. KTNG는 담배세 인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종목 더 살펴봐 주시죠. 예, 네이버. 어제 미국장에서 구글, 트위터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과의 그런 주가 연동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 그렇다 보니까 마이너스 2% 좀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도 창구도 모건 스탠리라든지 외국계 창구에서도 좀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인터넷 관련 종목들 대부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려감이 커지면서 국내 인터넷주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사실은 인터넷 관련 업종들, 특히나 미국 업종들과 비교를 해도 상당히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성장성에 의해서 시장에서도 밸류에이션 측면이 굉장히 크게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과도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장성 부분도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나 중간중간에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성장 동력이 지금까지 왔던 스토리와는 조금 더 좀 덧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 이상은 크게 오르기 좀 힘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KTNG입니다. 단백감 인상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조사가 지금 판가 인상 기회인 담배세 인상을 현실화 지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후보가 지금 국회 기획조정위원회에서 담배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금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특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담배세 인상에 의해서 제조사가 그대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런 담배값 인상 기대감이 사실은 오늘 나왔던 뉴스는 아니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희 이런 코너에서도 KTNG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담배가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날은 오히려 빠질 가능성도 또 있다라는 점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